자음과 모음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43권 피어슨이 들려주는 두 집단의 비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에 나온 피어슨은 유명한 통계학자예요. 생물학에도 큰 공로를 세웠답니다. 신은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1교시에는 평균과 가평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교를 갈 때 탈 수 있는 버스가 40번과 139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버스 다 평균은 20분이 걸리지만 40번은 길이 자주 막혀요. 그래서 빨리 도착할 수도 있지만 늦게 도착할 경우가 더 많고요. 139번은 일정한 시간 내에 가긴 하지만 노선이 꽤 길어서 빨리 도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수업 시간 25분 전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지각을 적게 할까요? 139번 버스를 5번 탔다고 하면은 5번 모두 25분 안에 교실에 도착할 거고요. 40번 버스를 타면 3번만 25분 안에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139번 버스를 타야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 15분 전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5분 전에 이제 학교에 출발을 해야 되면은 어떤 버스를 이용해야 할까요? 139번 버스는 학교까지 가는 것이 항상 20분 전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15분 이후에 도착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하지만 40번 버스는 20분을 기준으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커서 15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할 가능성은 139번 버스보다 높으니까 이때는 40번 버스를 타는 것이 낫겠네요.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통계에서 자료를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이에요. 용어를 나타내는 것은 이 용어는요, 도수가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값이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에 힙합 동아리 학생들의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몸무게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이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무게의 합을 구해 보고요. 이것을 몸무게를 가진 학생의 수 5명이네요. 그럼 5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그럼 평균은 83이 되고요. 그리고 비보이 동아리 학생들의 몸무게의 합은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 준 것을 학생이 모두 5명이네요. 그럼 5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평균이 84가 되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몸무게가 60명인 사람이 2명,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2명,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2명, 80kg인 사람이 3명,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몸무게가 같은 사람들의 수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우리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자료의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60이 2, 그리고 70이 2, 그리고 80이 3, 90이 2, 그리고 100은 1.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 수가 모두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각각에서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 이 몸무게의 평균이 92라고 해요. 이때 빈칸 안에 들어갈 몸무게가 얼마인지 구해 볼게요. 여기에서 모르는 값을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92라는 평균은 어떻게 나왔나요? 별량의 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서 나온 것이죠. 별량의 개수는 얼마죠? 6이죠. 그럼 6으로 나누어서 나온 것인데 우선
여기에 82, 88, 94, 96, 97을 더하면 457이고요. 457 더하기 x를 6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그냥 양쪽에 6을 불러와서 곱하게 되면 여기에는 분모가 없어지고 6 곱하기 92, 552가 되겠죠. 그래서 552는 457 더하기 x니까 x는 552에서 457을 뺀 95가 되겠네요. 그래서 빈칸에는 95가 들어가야 합니다. 평균이 대략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가정한 대략의 평균을 가짜 평균, 가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가평균을 어떤 값으로 정하여도 평균은 변함이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평균에 가까운 값으로 정하는 것이 계산하기 편리해요. 가평균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의 평균이 6점이라고 예상해 볼게요. 그럼 이것은 가평균이 될 거고요. 가평균에서 과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점이라고 하면 7점은 1점이 더 많은 거고, 그리고 4점은 가평균 6점에서 2점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6점, 과부족이 0, 그리고 9점일 때는 과부족이 3, 그리고 5점일 때는 과부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부족이 모두 얼마인지 과부족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과부족의 합에서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어 주면 이것의 평균이 0.2네요. 그럼 이 0.2가 바로 과부족의 평균이 나오고요. 우리가 가평균으로 잡았던 것보다 실제 평균은 0.2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평균은 6보다 0.2가 더 있는 6.2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값들이 여러 번 나오는 자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 별량에 대한 개수, 그러니까 도수로 5가 2번, 그리고 6이 3번, 이렇게 각 별량에 대한 도수로 나타낸 도수 분포표로 정리하여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교시 내용을 정리하면요. 평균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요. 평균을 구할 때 가평균을 이용한다면 가평균에 여기에 과부족의 평균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